아이가 자주 감기에 걸리죠. 특히 왜 항상 휴일이 다가올 때 감기에 걸리는 걸까요? 금요일이면 아이가 잘 노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갑자기 열이 나는 경우가 많아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어쩌면 거리두기 완화 이후로 아이가 걸려야 할 감기들을 한꺼번에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주말에 병원 가기도 쉽지 않고 토요일 오전 진료도 벅차기만 하죠. 아이들이 자주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은 그야말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매일 더 잘해주고 싶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데 자꾸만 감기에 걸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아이들 스스로 감기를 통해 면역력을 키우며 더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을 지켜봐주는 따뜻한 부모님의 마음이야말로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 병원 가기도 힘드실 텐데 아마 약을 제일 먼저 찾게 되실 겁니다. 약을 자꾸 먹여도 괜찮을까? 약 없이 빨리 나을 방법은 없을까? 하는 걱정이 많아지죠. 특히 감기약을 너무 오래 먹으면 아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불안감이 커집니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릴 때 무리하게 약을 먹이기보다는 신체가 감염에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휴식과 충분한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에 비해 감기로 여러 번 입원을 하면서 어린이집 빠지는 날이 너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고. 보니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는 상처 말에도 받는 기분 어때? 어린이집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해열제 말고는 특별한 약이 없어 약은 먹이지 않았으나 그날 아이가 열성경련을 했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제서야 약을 먹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푹 쉬는 게 가장 중요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소아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며 감기를 치료하는 특정 약은 없다고 합니다. 일부 부모님들은 감기약을 미리 먹이는 것이 증상을 빨리 완화해 아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병원을 미리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아 놓으면 증상이 심해졌을 때 병원에 갈 필요 없이 편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감기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아이들에게 감기약을 미리 먹이고 싶어 하지만 감기약은 감기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닌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역할만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전을 잘 모르고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큰 아이들보다 훨씬 심하다고 합니다. 또한 증상이 덮어져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가래를 묽게 해주는 약이 필요한 아이에게 기침을 멈추게 하는 진해액을 사용할 경우 몸의 방어 기전이 억제될 수 있어 가래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모르고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기침을 멈추게 하는 진해제, 가래를 묽게 해주는 약, 기관지를 확장해주는 약 등 약은 매우 다양합니다. 병원 입원 후 퇴원하다 보면 와, 약이 이렇게 많이? 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약 설명 듣는 시간은 정말로 집중해서 듣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다 먹어야 되는 약들만 주시긴 하지만 어떤 건 하루에 2번, 어떤 건 3번 다 먹어야 되고 복잡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감기에 걸리면 다행인데 기관지염, 폐렴, 중이염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계속 증상이 지속되니까 옮고 옮기다 보니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상이 발현되기 전 미리 병원에 가도 될지 고민하시는 부모님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언제 병원에 가는 게 좋은지는 가이드라인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열성경련으로 입원한 경험상 병원에 간들 병명이 정확히 나올 때까지는 어떠한 처방도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정 증상이 심하거나 열이 오래 지속되면 단순 감기를 넘어서 문제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기는 90% 이상 소아에서의 원인은 바이러스이며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에 대응하여 생기는 신체 반응입니다. 일반적인 감기 증상은 바이러스를 물리치려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방어 과정의 결과이며 기침이나 가래는 호흡기에 바이러스와 염증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기전입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감기에 대한 면역력이 낮아진 아이들이 감기에 잦아진 상황에서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면역 강화가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면역력이 강화되어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또래의 모든 아이들도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2020년도 초기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오기 시작하면서 위험한 코로나 시국에 아이를 태어나게 만든다는 것이 너무나도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더더욱 아이와의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보겠다고 결심했지만 코로나는 역시나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열성경련의 시작도 물론 코로나였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손발이 꼬이면서 몸은 굽고 있었고 눈은 곧 뒤집힐 것 같은 공포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안 오더군요. 바로 119에 연락 조치를 취했으나 근처에 병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아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고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약 1시간 이상 걸려 도착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는 병원에서도 한 번 더 열성 경련을 했었고 하루에 2번 이상 하는 것 또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눈에 띄게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면서도 긴급한 도움을 병원에서 받을 수 없는 현실에 그제서야 아동병원의 소아응급 진료가 심각하다는 것을 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아과 진료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지는 요즘 아이가 아플 때마다 찾아오는 불안과 걱정은 그저 부모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내일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결론적으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약을 미리 먹는다고 감기의 원인 바이러스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약을 미리 먹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감기 초기 증상을 보일 때는 무리한 약 사용보다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통해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지만 아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큰 불편이 없다면 병원을 즉시 방문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맞습니다. 단, 발열이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는 신속히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소아응급실도 진료가 가능한 응급 의료시설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